안녕하십니까. 슈퍼소닉 TV 밀리터리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김대영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한창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네. 진행 중인데요. 네. 그래서 봤을 때 1960년대 네. 이때 크롬돔이라는 작전이 실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한번 2016년, 17년도에 이제 한때 이제 한반도 위기가 왔을 때 네네. 그 미 공군의 예비역 장성인가가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크롬돔 작전에 대해서. 이 크롬 작전이 뭐냐면은 소련의 당시 이제 핵 공격에 대비해서 네. 미 공군의 이제 BO-12 같은 전략 폭격기들이 아. 소련 국경 근처까지 이렇게 계속 초계 비행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단위로 계속 날아다니고. 그 이제 공격하면은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핵무기를 그것도 장착을 하고 그러니까요. 소련과 가까운 북극 혹은 미 본토와 유럽 일부 지역에서 계속 초계 비행을 실시하는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무섭죠.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핵폭탄을 싣고 있었다고. 네네네. 근데 이게 BOC 폭격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엔진이 뭐 8개나 달려 있고 하지만 피치 못한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일이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핵폭탄을 실은 BOC. 근데 그런 게 고장나면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핵무기 싣고서?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추락 사고 때문에 네. 다행히 이제 핵무기가 이제 안전장치들 있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 기폭을 해야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추락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핵무기는 터지진 않았어요. 막 이제 잔해가 막 굴러서 막 스페인에선 추락해가지고 잔해가 굴러가지고 그거 막 제염 처리하고 막 그다음에 바닷속에 막 빠지고 막 이런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후에는 이 크롬 작전은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해서 안 했는데 그래도 냉전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미 본토에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비연비 폭격기 할 때 그럼요. 비연비 폭격기가 걸프전에 참전 안 했다고. 네네. 근데 그게 뭐 재래식 무장이 안 돼서 좀 뭐 그런 소리 있는데 예. 사실은 미 본토에서 이 핵무기 공격 대비하느라고 못했다. 진짜 이유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예. 지금도 사실 이제 이 핵무장이 가능한 폭격기들, 전략 폭격기들은 네. 상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미 8공군이 예. 베트남전에도 참전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고 예. 제2미 제8공군 이하의 BO-12와 KC-135.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렇게 한데 옛날에 이제 전략공군사령부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게 전략 폭격기뿐만 아니라 지원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중급유기들 이것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괌과 오키나와 타이 등지에 이제 배치되기 시작했고 네. 1970년에는 이 미 제8공군 사령부가 예. 괌에 전진 배치된 적도 있었어요. 완전 그래서 전진 이제, 배치. 그래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의 폭격과 공중급유 작전을 지휘를 했고,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제8공군이 이 이제 베트남전 때 보면은 네. 미군의 그 주요 네. 군사 작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인베커 작전 이런 거 있었어요. 라인베커. 근데 라인베커 2 작전에 이제 참여를 했고, 네. 전쟁이 이제 종전된 후에는 네. 괌의 제8공군 사령부가 루이지애나주의 박스데일 공군기지로, 이 박스데일 보면 이제 BOC 폭격기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 일로 이동해서 또 미 제2공군의 인력과 장비 흡수해서 부대 규모를 더 이제 키웠죠. 흡수했습니까? 네. 근데 또 제가 보니까 네. 걸프 전쟁 때는 네. 이 공중발사 순항 미사일을 8공군에서 발사도 했다. 그래서 이제 아파치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걸프전 개전 첫날 네네네. 이제 TF 노르망디 작전이라 해가지고 이제 아파치하고 MH-53J 페이브로 이제 이 특수전 헬기들이 가가지고 네네. 여기 이제 이라크 방공망을 파괴하는 완전히.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는 당시 이제 미군이 했던 이제 이라크 방공망 제거 작전의 일부분이었고 당시에 이 미 8공군 소속의 BO-12G 폭격기도 이 방공망 제거 작전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요? 이제 많이 모르시는데 네. 이게 이제 작전명이 시니어 서프라이즈라 그래가지고 시니어 서프라이즈. 네, 그래서 이제 1991년 1월 16일 오전에 네.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네. 박스데일 박스데일. 네, 거기가 이제 BOC 폭격기 이제 운용하는 기지인데 네네. 거기서 7대의 BO-12G 폭격기가 출발을 해요. 7대가.
그래서 이제 날아가는데 예. 여기에 이제 이것도 자주 제가 이제 언급했던 무기 중에 하나인데 예. AGM-86B 순항 미사일을 개조한 네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AGM-86C 이게 이제 영어로 약자가 이제 CALCM인데 예. 그렇게는 안 읽고 뭐. 캘컴이라고 합니다. 캘컴. 네, 캘컴이라는 이 순항 미사일을 탑재하고 네. 이라크 날라가. 7대가 이렇게 해서. 와. 그래서 야 이것도 야. 35시간. 계속 공중부구 아유, 하면서 4번 받으면서 와. 이라크 날아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날아가서 이제 공격 지점에 와가지고 이 35발의 캘컴을 이제 발사합니다. 35발? 네. 그래서 이제 이라크 방공망이 이제 이 미사일에 맞고 이제 와해가 되고 이제 방공망이 무너지잖아요. 예. 이제 다국적군 전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당시 이제 미-80 소속 BOC 폭격기들이 예. 이 이라크군 방공망을 제거하는데 이제 앞장을 서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요 제가 말씀드린 요 캘컴 네. 요게 캘컴. 그 보통 보면은 이제 토마호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보통 이제 탄두가 1000파운드급 정도 된다고. 그렇죠. 근데 요 캘컴 같은 경우에는 예. 이후에 요걸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막 합니다. 그래서 탄두 무게를 1450kg까지 늘려요. 그리고 사정거리 좀 줄어드는데 1200km로. 네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전쟁 뭐 이제 이라크전이라던가 이런 데서 막 사용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요 캘컴이 다 써서 이제 없어. 없어? 없어? 없어 이제. 지금은 없어? 다 써가지고 없어졌어.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즘이라든가 이런 거 예, 이후에 예. 이제 새로 만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운용하려고 하고 있고. 예. 하여튼 이제 걸프전 때까지 이 미-80군 예. 이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활약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근데 문제는 네. 90년대 들면서 이제 냉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냉전이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네네. 이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 전략 공군 사령부가 해체가 돼요. 저는 네. 해체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좀 규모를 줄인다든지 네. 그 정도만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는데. 해체가 되고 이제 해체가. 그 세력들이 공중 전투 사령부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 미 제8공군은 명맥을 유지를 합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B2, 뭐 B1, BOCB BOCB. 다 이제 예. 미 제8공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네네. 막 이제 활약을 하는데, 근데 이제 미국도 보니까 2010년 들어서면서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제 다시 급부상하고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전략 공군 사령부 후신으로 그 공군 뭐 지구권 타격 사령부를 새로 창설을 하게 됩니다. 다시. 네, 그러면서 제8공군이 다시 이제 이 공군 제2국권 타격 사령부 이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2015년 4월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네.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군 전투 사령부 소속이었다가 미-8공군이 네네. 다시 이제 공군 지구권 타격 사령부 이하로 들어가겠다고. 그렇죠. 근데 B1B 폭격기는 재래식 폭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공군 전투 사령부 소속이었어요, 계속. 어. 그러다가 2015년 4월에 미공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제 미공군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술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 전술핵이라는 용어를 쓰질 않아요. 지금은요? 비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비전략 핵무기. 네, non strategic 뭐 뉴클리어 웨폰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재래식 무기도 명중률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그러니까 핵무기에 준한다고 이제는 좀 약간 많이 생각을 해요, 미국은. 네네. 그래서 이제 B1B도 다시 이제 예. 이 지구권 이 미 공군의 지구권 타격 타격 사령부 사령부. 이하로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 8공군에 그걸 다시 집어넣어요. 그럼 이제 이 폭격기들을 3대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다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2015년 10월에 그렇게 이제 편성을 다시 하게 되죠. 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유일무이한 폭격기 사령부로 지금까지도 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세계 최강의 폭격기 부대 미군의 제8공군 알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미 8공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미국의 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부대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3대 폭격기 다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반도에 진짜 무슨 유사시 상황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달려오는 부대. 거기다가 이제 우리에게 해구산을 제공하는 그런 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아주 그냥 흥미로운 얘기 네. 잘 살펴봤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도 예. 우리 또 구독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아, 뭔가요? 예, 또 재미난 얘기를 준비해서 또 오겠습니다. 저 힌트 좀만. 아, 힌트를 드리면 또 딴 데서 뺏겼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런가요? 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우리가 이게 예.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네. 맛집 가면 다 그 맛집의 비결을 이렇게 자세히는 알려주지 않잖아요. 아, 뭔가. 네, 이렇게 숨기고 있잖아요. 아. 우리가 숨기고 있어야죠. 아주. 아, 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밀리터리 인사이드였고요. 그럼 김대영 군사평론가님과 함께 다음에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